내가 춤추고 있는데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 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피의자는 나는 저 여자를 전혀 모르고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다 라고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거짓 판명이 나왔습니다. 피의자 거짓 판명이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클럽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자를 잘못 지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 형사팀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경찰로 보안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보안수사가 무엇인지, 보안수사는 언제 하는지, 보안수사 후에 사건 진행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내선에서 좀 종결시키기가 많이 부담스러우니 검사님이 사건을 좀 판단해 달라, 이런 의미의 송치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 경찰 수사 내용을 쭉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찰로 보완 수사 요구를 합니다. 그때 경찰이 하는 게 보완 수사죠. 검찰이 경찰에 하는 보안 수사 요구는 경찰이 이제 송치했을 때 받은 사건 기록만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라고 할 때 보안 수사를 하는 거죠. 보안 수사 요구는 무엇인가, 어떤 부분을 보안 수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안 수사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저 피의자가 내가 춤추고 있는데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 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피의자는 나는 저 여자를 전혀 모르고 본 적도 없고 내가 클럽에서 누군가를 만진 적도 없다 라고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근데 경찰은 이제 당시 클럽에 있던 CCTV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거짓 판명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피의자 거짓 판명이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이제 검찰에선 사건 기록을 보는 거죠. 그럼 검찰이 봤을 때 이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피의자의 거짓말 탐지기 거짓 판명 기록입니다. 강제추행의 장소가 인적이 드문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클럽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자를 잘못 지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안 수사는 피의자가 피해자 근처에 있기는 했었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지목한 경위는 무엇인가가 되겠죠. 피의자가 피해자 근처에 있었던 적도 없다라면 그때는 추행의 가능성이 없겠죠.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자를 지목한 경위가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면 그때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좀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죠. 최소 두 가지는 보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보안 수사는 현 상태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를 상대로 보안 수사를 하게 됩니다.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분들은 보안 수사가 대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보안 수사가 생긴다면 상당히 두려워하죠.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의 내용도 대부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보안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는 내가 또 경찰서에 가야 되나, 나에 대해서 더 캐물을 것이 더 있는가, 이런 이제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이제 보안 수사의 한 98% 정도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사건에서 진행이 됩니다. 피의자는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나 설명이 좀 부족하다면 무작정 기소할 수 없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이거를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현 상태에서는 기소할 수 없다가 보안 수사의 가장 주요한 동기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 요구가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바로 나를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나 설명이 완비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물론 보안 수사를 거쳐서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이 되면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완이 안 되면 검사는 불기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보안 수사의 장단점이 뭐냐, 나한테 유불리한 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당연하게 진행되는 게 보안 수사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서 보안 수사가 없다라는 거는 경찰이 그만큼 사건을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안 수사의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안 수사의 경찰이 검찰로 사건 기록을 넘기면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를 하겠죠. 또 한 가지의 경우는 경찰이 보안 수사를 한 다음에 바로 경찰이 불송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찰이 검찰로 사건 기록을 넘기고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를 하는데 아주 간혹 가다가 경찰이 직접 불송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검찰에서 경찰의 보안 수사를 내릴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해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세요, 아마 이렇게 보안 수사 요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를 할 때 피의자 측에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에 무죄 주장의 근거가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은 거의 대부분 반드시 보안 수사의 내용이 됩니다. 보안 수사는 대부분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안 수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안 수사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피의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변호인 의견서에 나온 내용으로 보안 수사가 진행 중이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 만약에 보완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검사는 그걸 근거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인 의견서가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사건에서, 그리고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한 그 단계에서 보안 수사가 안 되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약간 안 좋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보안 수사의 내용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